네, 오늘 아이폰 16이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정말 많은 유저들의 기대를 모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좀 많이 아쉬웠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발표입니다. 왜 그런지 좀 보면 일단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가 뭐냐면 아이폰에 들어간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아이폰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 도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이메일을 쓰는데 이 이메일을 쓰고 나서 이메일이 너무 내가 프로페셔널하게 안 썼나? 라고 하면서 이메일의 내용을 프로페셔널하게 바꿔줘 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긴 이메일의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기능이라든가,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전화의 내용을 받아쓰기 하는 그런 기능이라든가, 내가 뭐 친구랑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 상황과 가장 적절한 이모티콘, 여기선 젠모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젠모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잘 보이시죠?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이 왼쪽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럼 이상한 사람 제거해줘. 뭐 이런 이제 아주 가벼운 사진 편집 기능이라든가, 뭐 혹은 이제 애플의 음성 비서 SIRI가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약 같은 거 할 때 내 여권 번호를 보내줘 라고 했을 때 내 여권 번호를 알아서 찾아서 잘 보내준다라거나, 요런 이제 음성 비서가 하는 이 기능들, 요런 것들이 최근에 있었던 챗GPT로 시작된 이 인공지능 혁명에 힘입어서 이제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들이 폰 안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기능이 통합돼서 들어오는 거, 요거를 사실 이제 우리가 가장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애플 인텔리전스 자체가 다음 달부터 가능하긴 한데 이게 사실 언젠지도 알 수가 없는 데다가 베타래요. 여기 되게 이렇게 써놨어. 당당하게 약간 소심하게 베타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조차도 베타라는 딱지를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는데 일단 하드웨어부터 파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품을 사는 고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사는 아이폰의 모든 기능을 구매한 순간부터 완전히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아쉬운 거는 애플의 인공지능은 다국어 지원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챗GPT는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한국어를 꽤 잘 지원해 줬었잖아요. 근데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당장 영어도 다음 달 나오는 게 베타인데다가 내년부터 중국어나 프랑스어나 뭐 일본어, 스페인어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어가 일단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는 지원 일정도 알 수가 없다. 요거 자체가 원래 이제 한국이 좀 찬밥인 건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서도 이 섭섭한 마음 감출 수가 없죠. 뭐 한국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를 느껴보고 싶어서, 애플의 인공지능을 느껴보고 싶어서 이번 아이폰을 구매할 텐데 당장 구매했는데 사용할 수가 없어. 야, 이러면 과연 판매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건 뭐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내로 아이폰을 받아는 보겠지만 이 중국어, 프랑스어, 뭐 일본어,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은 사실 본격적인 기능은 내년에, 근데 내년 언제부터인지도 몰라. 내년부터 이 기능을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약간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관련된 버튼이 생겨서 좀 어쨌든 카메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기능들을 좀 강화를 했고요. 색깔은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색깔도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색깔 조금 더 특이한 거 추가를 했고, 뭐 오디오 믹스라고 해서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언어들이 좀 더 잘 들릴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을 이 카메라에서 녹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간 A18이라는 욕 같잖아. 어쨌든 이거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 핸드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그런 반도체죠. 아이폰의 이 두뇌에 해당하는 이 A18 칩이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줄 중에서 당연히 가장 빠르고요. 아이폰 15랑 비교해도 뭐 30%에서 40% 빠른 뭐 그런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하고요. 뭐 그리고 동작 버튼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 이미 지난 버전에 있었죠. 그래서 뭐 이미 있었는데 뭐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배터리도 뭐 당연히 길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가격은 이제 주문은 9월 13일 오후 9시부터 할 수가 있고요. 9월 20일 날 출시가 되는데 이제 125만 원부터고 아이폰 16은 125만 원, 아이폰 16 플러스는 135만 원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플러스 같은 경우 이제 7cm인데 이게 아마 애플에서 만든 폰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고요. 이런 건 뭐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폴더 기능, 폴더나 이런 건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이런 평들을 좀 하더라고요. 현실은 카메라 컨트롤이 아이폰 15와 비교하여 아이폰 16의 유일한 하드웨어 업데이트입니다 라는 얘기, 약간 뭐 별게 없었다 이런 얘기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능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봐도 뭐 하드웨어적으로도 크게 바뀐 게 없고 그나마 우리가 기대하는 소프트웨어 내년에 된다는데 본격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내년에나 받아볼 수 있고 올해도 사실 영어도 베타를 뗀 정식 버전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폰 15의 연장선 같은 아이폰 16이었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폰이 늘 그게 있지 않습니까? 혁신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아이폰을 늘 까지만 정작 아이폰이 나오고 나면 대박이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항상 좀 완성도를 잘 만드는 경향도 있고 또 애플이 혁신이 없다라고 하지만 애플 외에 딱히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량 자체는 뭐 좀 준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신기능을 당장 쓸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너무 아쉽네요. 소프트웨어적인 신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아쉽고 애플 주가만을 봤을 때는 이때가 이제 발표를 할 때거든요. 이때 이제 주가가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애플 주가가 계속 내려가던 시점이 애플이 신제품 발표할 때 요때가 이제 주가가 계속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주가가 이거 제품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냥 애플 주가는 뭐 별일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스닥이 조금은 전체적으로 좋았던 거에 비하면 0.87%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애플 주가가 살짝 아쉬웠지만 특별하진 않았다 정도. 뭐 왕창 실망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은 왕창 실망까지는 아니고 뭐 약간 실망했다 정도의 반응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의 결론은 솔직히 말하면 이 출시만 갖고는 시장에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이제 뭐 베타 딱지를 떼고 정식 버전이 나온 다음부터 왜냐면 어차피 베타는 거의 일반인들은 안 쓰거든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식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고 이제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서 진짜 온디바이스 AI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진짜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 내리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스터디를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세요. 그럼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